네. 이제 백그라운드 관련 속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형태는요. 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사실 작업 스타일이 조금 올드하기는 해요.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이미지가 보면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에 이렇게 글자가 박혀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 그림을 스크린 리더는 읽지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img 태그로 때려 박았다. 그러면은 걔는 완전히 그 접근성이 1도 없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에서 CSS를 걷어내 보면은 글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대체를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아까 이미지 자체는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배경에 하늘색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브라우저 넓이에 따라서 하늘색이 이제 계속 따라다니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 거고요. HTML 태그로 이제 div를 만들고 거기다가 h2 태그로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모든 여백 없애고 모든 여백을 없애고 이 서브 타이틀이라는 div에 일단 가로 넓이, 가로 오토, 높이를 160으로 잡았어요. 이 160이 뭐냐면 요 그림의 높이에 맞춘 거예요. 그림 높이에 적당히 맞춰준 거고요. 조금 여유 있게 잡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배경 이미지를 가로축으로 반복해서 깔았는데 그 배경 이미지가 뭐냐면 요거예요. 하늘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흰색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은 이 div 태그 영역이 가로축으로 넓이가 5토, 즉 가득 부모를 가득 채운 거고 거기서 하늘색 배경이 리피트 x니까 계속해서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늘색 이렇게 쫙 깔린 거죠. 배경이니까 박스가 커지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h2 태그를 만져요. 자, 넓이는 288에 108, 딱 그 이미지 사이즈에 맞춘 거고 마진 5토면은 가운데 정렬이죠. 여기다가 아까 봤었던 그 가운데 이미지를 반복 없이 배경으로 깝니다. img 태그를 쓴 게 아니라 배경으로 깐 거예요. 그러면 그림은 배경이니까 글자는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예전에 봤었던 속성 중에 텍스트 인덴트라는 게 있었어요. 걔가 들여쓰기 속성이었죠. 텍스트 인덴트를 만약에 30픽셀 정도 준다라고 하면 30픽셀 들여쓰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들여쓰기 보이죠? 이걸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랬죠. 공을 하나 더 붙여볼까요? 더 많이 나가겠죠. 이제 화면을 삐져나가기 시작을 했네요. 500 정도 줘볼까요? 더 많이 나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0픽셀 정도 주면 아직 해상도가 1000픽셀 넘는 모니터는 없어요. 그 애플에서 파는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500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집에 있는 모니터 해상도가 3000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00짜리 넘는 모니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글자가 화면을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모니터 영역까지 저기 안드로메다로 던져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글자가 아예 화면상에 안 보이죠. 하지만 코드상에 있어요 분명히. 접근성은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 리더는 이제 이걸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 같은 거를 단순히 그림으로만 치환하면은 CSS를 걷어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로고를 이제
글자 같은 걸로 숨겨놔야만 그 안전하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슷한 철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N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그림이에요. 그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확대했을 때 자글자글한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막상 여기를 개발자 도구로 찍어보면 네이버라고 글자 분명히 들어있죠. CSS 기법까지 우리랑 똑같은지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랑 비슷한 기법이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글자는 어떻게든 숨기고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건 그림으로 대체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예제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HTML 태그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쵸? HTML 태그가 div 안에 h2 태그가 있잖아요. 여기서 얘한테 배경 이미지 하나 깔고 얘한테도 배경 이미지를 깐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HTML의 중첩 구조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깔면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림을 넣은 게 그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마우스 우클릭해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미지는 뭐 img 태그를 쓴 경우는요.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떠요. 이건 img 태그 쓴 거야. 근데 백그라운드로 적용한 경우는 그림 저장하는 메뉴가 안 떠요. 안 뜨죠? 안 뜨죠? 여기도 안 뜨죠? 안 뜨죠? 안 뜨죠? 얘는 뜨네. 얘는 광고니까 얘는 그냥 img 태그 썼나봐요. 그림 저장 메뉴 안 뜨고 네이버는 메인에 img 태그를 거의 안 써요. 왜냐면 그럼 퍼가기가 쉬우니까. 모르는 사람도 퍼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서 퍼갈 수 있어요. 개발자 도구를 열고 만약에 이 반지 이미지가 탐난다. 얘를 찍어. img 태그 들어있네? 그럼 여기 개발자 도구 뜨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이미지 주소 img 태그 src 속성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새 탭에서 열기가 있어요. 저장하면 돼. 선수촌에 코로나19 터졌대네. 예를 들어서 아무 블로그나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블로그 이미지 같은 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거 마우스 우클릭하면 저장이 안 되거든요. 블로그 이미지 대부분. 여기 말고 다른 블로그를 좀 보고 싶다. 종합영양제? 안 떠요. 이게 마우스 우클릭해도 저장 메뉴가 안 떠. 이게 뭐가 좀 얘네가 뭔가 좀 리뉴얼했네. 예전에 마우스 우클릭하면 바로 저장돼 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개발자도 열고 이거 찍는 거야 그냥. 뜨잖아요. 요거를 새 탭에서 열어버리면 이거는 못 막아. 이거는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 웹은 그래서 알면은 다 퍼갈 수 있어요. 자, 어쨌건 결론은 HTML 태그 중첩 구조를 활용하면은 배경 이미지를 중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형태로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div 태그 안에 목록 정의 태그 넣고 링크 넣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목록이죠. 자, 요걸 이제부터 디자인을 좀 입혀볼 건데요. 이미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비지라고 해서 여기 전체 배경용, 그 다음에 메뉴. 요 메뉴를 주 메인층으로 놓을 거고, 오른쪽에는 요 화살표도 넣을 거고. 그래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목록 정의 여백 다 없애고, 목록 정의 태그 리스트 스타일 없앱니다. 이렇게 붙죠? 자, 그 다음에 요 랩이라고 하는 태그한테 배경 이미지를 아까 요 리스트 비지 요거를 깔아요. 근데 배경 이미지가 아직 요 박스 사이즈보다 훨씬 작아요. 지금 이 div 태그의 박스 사이즈를 보면은 내용만큼이니까 요거밖에 안 해요. 높이가. 저장하면은 두 줄밖에 안 채워진 거죠. 이게 원래 배경 이미지가 4줄짜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 가득 채우고 높이를 그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키웠습니다. 지금 사이즈 요만한데 높이를 설정해서 요만하게 키웠어요. 그럼 배경이 이제 가려졌던 게 다 보여졌죠. 자, 이렇게 해서 요 div의 배경 깔았고, 그 안에 목록 정의 태그한테 menu.png를 걸어요. 지금 목록 정의 태그, ul 태그는 배경이 사이즈가 지금 요 정도예요. 여기다가 얘를 반복 없이 왼쪽 상단에 박아요.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는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직 목록 정의 태그 영역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도 높이를 똑같이 맞춰줘서 배경이 다 보이게끔 해야겠죠. 다 보이죠, 이제? 자, div 요만하고 ul 태그 이만하고. div에 배경 깔고 ul에도 배경 깔고. 자, 그럼 지금 뒤에 있는 배경은 div 태그에 깔린 거예요. repeat x로. 그냥 repeat, 반복해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넓어져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ul 태그에 있는 요 글자 들어있는 배경 이미지는 반복 없이 깔았으니까 늘어나도 계속 왼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ul 태그만 키운 거지 각각의 li 태그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li 태그의 높이를 개당 46픽셀로 잡아줬어요. 이거 한 줄 높이 잰 거예요. 그러면 li 태그가 이렇게 각각 영역에 맞게 사이즈가 커지죠. li 태그 하나, 둘, 셋, 넷 높이를 키운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제 이 li 태그한테 배경 이미지를 또 깔아. 근데 얘는 오른쪽 세로축 중앙 요 영역에서 요 li 태그 영역 이게 뭐냐면 오른쪽 화살표예요. 근데 li 태그가 지금 4개 있으니까 4개가 다 이걸 적용받겠죠. 그러니까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모양을 만들었는데 A는 아직 요만해. 그러니까 이게 메뉴처럼 보이지만 클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 태그도 디스플레이 블록 잡고 사이즈 줍니다. 위에 거보다 1픽셀 작게 준 이유는 요 선 높이는 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이 클릭이 되죠. 자, 커서 포인터는 지금 요 예제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뭐냐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손가락 모양 있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손가락 모양으로 바꿔주는 값인데 이게 예전에는 A 태그의 사이즈를 강제로 주면 손가락 모양은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버그가 수정됐는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서 포인터는 지금 안 줘도 되고요. 자, 이제 클릭되고 메뉴는 그림으로 떼었으니까 이 글자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글자를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메뉴가 준비가 되죠. 왜 이렇게 만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폰, 태블릿. 웹페이지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의 화면 사이즈는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모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배경 이미지를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래야 핸드폰으로 붙건 태블릿으로 붙건 PC로 붙건 간에 알아서 이렇게 배경이 늘어나는 효과를 좀 기대를 해야 2번, 3번 작업을 안 하죠. 만약에 이런 거를 안 한다라고 하면 되게 옛날 폰부터 봤을 때 스마트폰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마만큼의 해상도에 대해서 다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죽으란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 화면 관련된 작업하는 사람들이 디바이스 해상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그 폴드 같은 거 사실 되게 싫어해요, 실무자들은. 폰이 변태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HTML 태그가 중첩됐을 때 각각 배경을 깔면 이제 겹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CSS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요, 이걸 한 큐에 해결해버려요. 텍스트 섀도우처럼. 그냥 배경 관련 속성을 콤마로 구별해서 여러 번 하면은 얘가 제일 밑에, 얘가 제일 위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박스 하나에서 배경 이미지 여러 개로 겹칠 수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태그 중첩해서 쓰는 방법을 더 많이 즐겨서 쓰긴 합니다. 근데 요즘 스타일은요. 자, 같은 예제를 재해석한 겁니다. 아이고. 자, NAV 태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메뉴. 그 안에 링크만 4개 담았어요. 되게 심플하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NAV 태그한테 일단 요거 빼고 링크부터 잡아줘야 되는구나. 자, NAV 태그 안에 있는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 사이즈 걸고 개당 높이 잡고 텍스트 인덴트 마이너스 10,000픽셀 걸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사이즈만 잡힌 거죠. 그리고 텍스트 인덴트 마이너스 만으로 하면은 글자 밖으로 던진 거죠. 글자가 밖으로 던져지죠? 이렇게 해놓고 요 NAV 태그한테 배경을 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리스트 비지. 배경 하나 깔았죠? 자, 요거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얹어요. 메뉴.png를 그 위에 얹어요. 반복 없이 왼쪽 상단에. 위에 이미지 하나 얹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받고 그 위에다 이미지 하나 또 얹어요. 오른쪽 화살표. 얘는 Y축으로 반복. 우측 상단부터. 아까 예제가 이걸로 끝나요. 이게 요즘 스타일. 거의 사기템이야. 자, 요거 5시까지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는 오늘 수업 내용 각자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부분은 내일 이어서 할게요.